아, 그렇죠. 혼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시연이가 좀 특별해서요.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써왔거든요. 그니까 신혼 살림도 좋은 걸로 해야죠. 그렇지만 요즘은 혼수를 간소하게 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만. 뭐요? 우리 딸을 무시하는 거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아끼면 되겠습니까? 특히 신혼집은 서울로 알아봐야죠. 그리고 준 씨가 너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김연희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아들 준식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 사연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아들의 아픔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부모님들과 젊은이들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아들 준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던 시연이에요. 준식이가 처음 시연이를 데리고 왔던 날, 저는 그 아이의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정해 보이는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손에 든 명품 가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저런 고가의 가방을 들고 오다니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시연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왠지 모르게 과장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를 읊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시연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시연이는 제가 차린 평범한 집밥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준식 오빠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항상 자랑하더니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시연이의 접시에 남은 음식들을 보니 그다지 맛있게 먹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연아, 입맛에 안 맞니? 많이 남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다만 제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랑은 좀 달라서요. 아무래도 준식 오빠랑 결혼하면 이런 음식에도 익숙해져야겠죠? 시연이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는데? 주로 유기농 채소나 수입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이요. 어머님께서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식이는 들떠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상견례 일주일 전, 저는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시연이와 시연이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연이는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고, 저는 무심코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가방 어때? 상견례 때 이거 들고 갈까? 시연이가 손에 든 건 제가 한두 달 월급으로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래, 예쁘네. 근데 좀 평범한 걸로 하지 그래?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걸 들고 가면 눈치 보일 것 같아. 시연 어머니의 말에 시연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우리가 무슨 눈치를 봐요?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보여줘야지. 준식이네가 우리를 얕볼 수도 있잖아. 그 집 형편도 별로 안 좋다면서? 맞아, 근데 너무 티내면 안 돼. 은근슬쩍 우리가 더 위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뭘로 보고 돈이 전부인 줄 아나. 그 순간 시연이가 매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 가방 사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품권 행사하고 있죠?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하지만 상품권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더 구매하실 상품 있으실까요? 상품권 받으시려면 금액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여기서 쇼핑하는데 VIP 고객은 아무 조건 없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저희 백화점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예요? 어디 매니저 좀 불러보세요. 당신들이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시연 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서비스 정말 엉망이네. 우리 딸 말대로 매니저 좀 불러봐요. 이런 식으로 VIP 고객을 대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오던 순간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연이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시연이와 시연이 어머니의 말투와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 맞나? 저런 태도로 우리 준식이를 대할지도 모를 텐데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슴속에 울컥 차오르는 무언가를 꾹 눌러 담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식이를 보니 아들은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 오히려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준식아, 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시연이 그 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준식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래. 하지만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살면서 힘들 수 있어.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연이랑 저는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사랑이 중요하지. 하지만 준식아,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돼.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도 맞아야 해. 시연이가 우리 집 형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연이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것 같구나. 너희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식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빌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되었습니다. 시연이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시연이의 가족의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호텔 로비가 왜 이렇게 촌스럽냐?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이런 데서 하다니. 시연 어머니의 고성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시연 아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러면 어쩌지?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상황을 지켜봐요. 그때 시연 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쪽이 준식이네 가족인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연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잘 왔소. 우리 사윗감 되는 사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더라? 아, 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시연 아버지의 눈빛이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예약된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룸에 들어서자마자 시연 어머니가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방이 좁아도 너무 좁네.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은 것 같아.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약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에이, 됐어요. 이미 온 거 어쩌겠어요. 시연 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연 아버지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저기, 이리 좀 와봐요. 여기 음식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종업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뭐? 15분이나? 예약을 하고 왔는데 뭡니까? 당장 5분 안에 음식 갖고 와요. 알았어요? 종업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요? 음식 만드는데 뭐가 그리 오래 걸려? 당장 매니저 불러와요. 준식이가 나서려 했지만 시연이가 그의 팔을 꼬집으며 말렸습니다. 오빠, 가만히 있어.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런 소동 속에서 시연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맞다. 결혼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애들 결혼 날짜는 언제쯤으로 잡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3달 정도 뒤 토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호텔 웨딩홀이 비어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은 당황한 듯 시연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혼수나 예단을 준비하지 않았고 애들이 어디서 살지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시연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다들 빨리빨리 하잖아요. 우리 딸도 그때쯤이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신중하게 답했지만 시연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말을 잘랐습니다. 시연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렇죠. 혼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시연이가 좀 특별해서요.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써왔거든요. 그니까 신혼 살림도 좋은 걸로 해야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혼수를 간소하게 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만. 시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뭐요? 우리 딸을 무시하는 거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아끼면 되겠습니까? 특히 신혼집은 서울로 알아봐야죠. 준식이가 출퇴근하기도 편할 거고요. 그리고 준식아, 너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하지 마라. 아버님,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준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사돈될 분, 우리 아들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준식이가 열심히 일하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결혼 생활은 서로 도와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시작부터 돈 얘기만 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시연이가 준식의 팔을 세게 꼬집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부모님들이 우리 위해 해주시는 거잖아. 아이고, 준식이 어머님. 우리 시연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자랐는지 아세요? 그 애가 고생하면 안 돼요. 신혼집은 최소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해야 해요. 준식이가 능력이 없다면 우리 사돈될 양반이 좀 도와주셔야죠.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니 현실을 좀 보세요. 젊은 부부가 무리해서 빚을 져가며 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시연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물은 최소한 1캐럿 다이아몬드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연이가 평소에 그렇게 동경했거든요. 나머지 혼수랑 예물 목록은 저희가 정리해놨어요. 아, 그리고 시연이 옷장은 따로 드레스룸으로 꾸며주셔야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결혼 준비가 아니라 마치 호화로운 파티를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시연 부모님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놓냐? 우리 집게도 이런 건 안 먹을걸? 여보, 조용히 좀 해요.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시연 아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으면 어때? 내가 거짓말하나? 이런 음식 먹고 우리 사돈될 사람들 건강하겠어? 저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시연 가족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행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식이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 애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연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준식이는 뒷자리에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준식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시연이네 가족이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니? 준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시연이도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아? 아까 시연이 반응을 봤잖아. 준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연 가족의 무리한 행동과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준식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연이네 가족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죠. 어디서 만날까요? 아,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걱정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시연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고 약간 초조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기다리셨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시연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혼수 문제로 좀 의논드리고 싶어서요. 그녀가 건넨 종이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목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연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알아요. 이게 좀 많다는 거. 하지만 우리 시연이가 좋은 데서 자라서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연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신혼부부로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녀는 제 말을 끊으며 웃었습니다. 아유, 어머님도 그러시겠지만 요즘 애들 결혼 준비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해요. 그리고요, 솔직히 우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이왕이면 준식이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두요? 그런데 보통은 혼수는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반문하자 시연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제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알아요, 알아. 근데 이것들 다 준식이가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돕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모두요? 하지만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시연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불공평이라뇨? 우리가 시연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준식이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 주세요. 아, 그리고 신혼여행은 애들이 원하는 대로 유럽으로 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금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준식이에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식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준식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거실에 앉아 시연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수 목록과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은 준식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시연이랑 얘기해서. 준식아,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시연이네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결혼을 진행해도 될까? 준식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시연이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게요. 준식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식이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시연이네 가족의 무리한 요구와 준식이의 맹목적인 사랑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준식이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시연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준식이가 시연이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준식이는 아무 말이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준식이가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연이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괜찮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시연이도 보고. 몇 시간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연이가 서 있었는데 그 모습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시연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준식이가 시연이를 방으로 데려갔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 후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말한 거 생각해봤어? 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시연아,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우리 형편에 서울에 집을 구하는 건. 준식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오빠가 노력하면 되잖아. 나 친구들한테 벌써 얘기했단 말이야. 서울에서 살 거라고. 하지만 시연아, 그건. 오빠, 나의 꿈이야. 오빠가 나를 위해 이 정도도 못 해준다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큰가? 준식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시연아.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시연이가 이렇게까지 준식이를 몰아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연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준식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준비 때문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제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식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식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준식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시연이랑 한 얘기 다 들었다. 서울에 집을 구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준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준식아, 이건 내 인생이야. 시연이 말대로 하다가는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엄마, 시연이를 왜 그렇게 말해요? 시연이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 애의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니? 준식이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시연이를 이해 못해요.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준식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식이와 시연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준식이와의 다툼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준식이는 저를 피하는 듯했고 매일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식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준식아, 무슨 일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식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연이네에서 결혼식장을 예약했대요. 호텔 그랜드볼룸으로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 거긴 너무 비싸지 않니? 그리고 우리와 상의도 없이? 네, 시연이 어머님이 고집하셨대요. 그리고 청첩장도 이미 주문하셨대요. 금박 입힌 고급 청첩장으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준식아, 이건 너무하잖니? 우리 집 형편도 있고. 준식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도 시연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연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글쎄요. 시연이는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저는 망설여지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식아, 결혼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옳지 않아. 다음 날 준식이가 퇴근 후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시연이 만났어요. 준식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 했니? 결혼식 문제로 싸웠어요. 제가 그 호텔은 너무 비싸다고 좀 더 적당한 곳으로 바꾸자고 했더니 시연이가 뭐라고 하던?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구두쇠라고. 심지어 오빠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엄마, 저 어떡하죠?
시연이 말대로 하자니 너무 부담되고 제 말대로 하자니 시연이가 화내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식아, 정말 이 결혼 괜찮은 걸까? 준식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시연이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준식아, 결혼 전부터 이렇게 갈등이 심하면 됐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식이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준식아, 제가 외쳤지만 준식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이미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았고 준식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식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들으니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시연아, 제발 우리 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았어. 내가 노력할게. 미안해. 아들 준식이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이제는 제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식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한 갈등이 깊어진 지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준식이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아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준식이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식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준식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회사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지? 준식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힘들어요. 시연이네랑은 얘기 잘 돼가니? 그 말에 준식이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글쎄요. 자꾸 의견 충돌이 생겨요. 어제도 싸웠어요. 무슨 일인데? 시연이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다녀오자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라고? 회사는 어떡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건 무리라고 했더니 시연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는 나랑의 추억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 이러면서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식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준식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이 결혼, 너희 둘 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준식이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냥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노력하면 잘 될 거예요. 저는 준식이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준식아,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야.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봐. 알겠지? 준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 준식이는 시연이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됐니? 제가 물었습니다. 별로 해결된 건 없어요.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로 했어요. 준식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식아,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준식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식이가 정말 행복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책임감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준식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준식이의 결혼 준비가 계속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고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식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여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식아, 무슨 일 있니? 준식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시연이네 가족이 결혼식 비용 전체를 우리가 부담하라고 해요.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 되니? 시연이 아버님 말씀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것만 해도 큰 손해라고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식아, 그건 너무하잖아. 결혼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거야. 준식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시연이가 자기 부모 편을 들더라고요. 시연이가 왜? 자기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기로 했니? 준식이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시연이랑 큰 싸움이 났거든요. 그날 밤 준식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식이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준식아, 회사는? 오늘 휴가 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시연이랑 너무 안 맞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준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젯밤에 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결혼식 비용 얘기로 또 싸웠는데 시연이가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준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식아,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엄마, 이미 청첩장도 돌리고 예약금도 냈는데 어떡해요?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지금은 내 마음이 더 중요해. 그날 오후 준식이는 시연이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준식이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준식이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연이가 처음엔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나중엔 그냥 울더라고요.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결혼 파혼을 했고 파혼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퇴근 후에는 거의 말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식이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준식아, 괜찮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시연이가 연락도 안 해요. 준식이의 말에서 아직 시연이를 잊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저 준식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들아. 다음 날 아침 준식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말 실수했죠? 죄송해요. 아니야, 준식아. 괜찮아.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제가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준식이의 말에 작은 희망이 보였지만 여전히 아들의 눈빛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고 준식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연이의 이름이 나오면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식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왜? 무슨 일 있니? 매일 출근할 때마다 시연이 생각나서 견디기 힘들어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식아, 그건 도피일 뿐이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준식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 후로도 준식이의 일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준식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준식이가 상담을 받기 시작한 후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에서 들은 건데 제가 아직 시연이를 완전히 보내지 못했대요.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보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준식이의 말에서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천천히지만 그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식이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가끔 우울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엄마, 저 내년에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가 있대요. 지원해볼까 해요. 그래? 그거 좋겠구나. 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준식이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천천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준식이의 해외 연수 지원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식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식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저 연수 갈 수 있대요. 정말? 축하해, 준식아. 준식이의 눈에서 오랜만에 설렘이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미국 지사로 가게 됐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기회구나. 하지만 괜찮겠니? 혼자 지내는 게. 준식이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 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독립하는구나 싶어서요. 출국 전날 밤, 준식이와 저는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식아, 미국 가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겠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지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 볼게요. 그래.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잊지 마. 준식이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감사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준식이를 배웅하러 갔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준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히 가. 건강 잘 챙기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준식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을 강행했다면 준식이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식이와는 화상 통화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점차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시연이 생각은 안 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식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때 결혼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준식이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준식이가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변했죠? 그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좋은 방향으로. 준식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봤고요. 어떤 생각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제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준식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준식이의 앞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직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준식이는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연이와의 결혼 파기는 분명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준식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준식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언제나 그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아들 준식이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